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내서 받으셨겠지만 2번의 입론과 2번의 반론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중간에 교차 질의로 이제 서로의 의견의 쟁점에 대한 추가 질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도 아시겠지만 형식적인 측면, 아마 내용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심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논제는 저희가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해야 한다라고 이제 정해진 논제로 각 팀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2번의 입론자와 또 반론자가 자리에 되실 거고요. 이제 발언이 시작되면 이제 강단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발언이 됩니다. 그래서 8분, 3분, 이제 4분씩 진행이 될 거고요. 중간에 교차 질의는 있기 전에는 작전 타임을 아마 각 팀에서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팀당 5분씩 정해진 시간으로 분 단위로 발언 전에 아마 요청하셔서 사용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아마 모니터가 시간분으로 이제 될 거고요. 제가 이제 30초 전에 한번 벨을 울릴 거고요. 8분이나 그 발언 시간이 지나게 되면 2번을 울릴 거고요. 입론 때만 저희가 유예 시간 30초를 더 줍니다. 그래서 30초가 지났는데도 계속 발언이 되었을 경우에는 방해의 종을 울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회 평화통일 토론대회 결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팀, 라운팀, 부정, 김구의 꿈팀 이제 바로 토론을 시작해야 할 텐데요. 이제 부정팀 2번째 반론자부터 이제 각자 자기의 역할 그리고 각자 토론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씩 간단하게 듣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구의 꿈 마지막 최종 발론자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김구 선생님의 평화통일에 대해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서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구의 꿈 3번 토론자 조재영입니다. 오늘 승패나 혹은 찬반과는 관계없이 조금 더 대학생들 수준에서지만은 그래도 뭔가 보시기에 이거는 뭔가 좀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남북 교류에 대한 방안이 어쨌든 간에 한번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각오로 토론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2번째 토론자 최다음입니다. 경청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정성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청년들이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좋은 논제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서 잘 발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긍정팀 1번 토론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 주영민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 토론 동아리 에서 함께 모여서 이번에 다시 재결합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하여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운팀 2번째 토론자 백지윤입니다. 라운이란 즐거운, 즐겁게라는 순 우리말인데요. 즐겁게 토론을 하고 가고자 하는 각오에서 이렇게 팀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논제가 올림픽, 즉 축제의 장인 만큼 더욱더 즐겁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성팀 3번째 토론자 문정윤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라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토론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성측 4번째 토론자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그 영화 코리아 배경이 되었던 그 여자 탁구 단일팀 경기로부터 딱 30년이 되는 2021년이더라고요. 2021년의 마무리를 이렇게 토론으로서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론 나누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해야 한다. 첫 번째 입론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8분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자 주영민입니다. 1945년 일제해방 이래 남북 단일팀 구성의 역사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번의 남북 단일팀 사례와 함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등의 영광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스포츠가 평화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번 토론의 논제에서 남북 단일팀은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 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스포츠 교류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의 필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단일팀 결성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단일팀 결성이 국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단일팀 결성으로 인한 원조와 국제사회 협력이 당위적인가?이며 차례대로 입론에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대회를 준비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직접적으로 관계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단일팀 구성은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단기적 관점에서 단일팀 구성은 남북 간의 소통 창구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스포츠 교류의 기능은 국제 정치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스포츠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 관계 회복 논문에 따르면 1970년대 반목하던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핑퐁 외교로 알려진 스포츠 교류를 시작으로 대탕트 분위기가 조성되며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1971년 4월 미국 탁구 대표팀이 중국에서 친선 경기를 하며 미중 교류의 물꼬를 텄고 1979년 미국과 중국은 수교를 맺게 됩니다. 스포츠 교류로 긴장 사태가 완화된 사례는 남북 관계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한반도 정세의 갈등과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되었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7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뻔했다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2017년 하반기 상황을 타개한 것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방법도 아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였습니다. 스포츠 교류로 정치적 화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계기는 올림픽이었지만 이는 스포츠 협력에 관한 대화에만 그치지 않고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단합 도모를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한 의지를 다져가는 것으로 나아갔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협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경직된 남북관계는 개선되었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등 국면을 전환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는 남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가 남북 평화로 나아가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베이징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평화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통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단일팀의 영향력은 단기적으로 회담과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정치,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선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의 상호 인적 교류는 선제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접촉이나 경제적인 협력은 그 파장 범위가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스포츠 교류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히 문화 현상을 넘어서 인간적 접촉을 통해 서로의 실체를 확인하고 포용하는 과정을 담은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림픽의 의의는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일팀 출전은 남북이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게끔 하고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사회학적 담론 논문에 따르면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위팀 구성과 공동 훈련은 남북 선수들 간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팀 전략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체 의식이 드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동서독 또한 3번의 단일팀 출전 과정을 통해 협력 관계를 성숙시켜 나갔습니다. 단일팀 출전 과정 속에서 동서독 체육연맹 간 체결된 공동 성명서 등을 근간으로 체육 교류의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연간 축적된 스포츠 결연을 기반으로 1986년 양독 간 자매 결연을 시작하였고, 이는 선수들만의 교류를 넘어 사회 체육의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의 교류 활성화까지 이어졌습니다. 분당국이었던 동서국은 스포츠 교류를 통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두 사례는 양국 간 평화 및 화해 증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단일팀이 적절한 수단임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는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추진하며 이는 통일 이후의 부작용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도 작용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적 행사에서 남북 단일팀 참여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적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의 승패라는 단순한 결과보다도 통일의 실현이라는 과정적 차원에서의 외교 효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룰 때는 불가피하게 강대국들의 개인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림픽처럼 모두가 지켜보는 세계적 행사에서 남한과 북한이 단일팀 출전을 통해 협력의 의지를 표출한다면 주변 강대국들이 이 상황에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가 분단과 갈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린다면 이러한 시각을 교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다면 남한은 사회적 안정성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안정성 확보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 단일팀 출전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다 라는 다큐멘터리는 남과 북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며 이는 세계가 남북의 관계를 인식하는 계기이자 남북의 접촉과 조율 과정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해 이러한 국제사회의 충분한 동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으로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외교적 성과를 도출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소통과 교류는 그중 하나이며 단일팀 구성은 직접적으로 회담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까지도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찬성 측은 단일팀 참가는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교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항상 서로를 연결할 뿐 절대 벽을 쌓지 않는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한 말씀입니다. 서로를 연결할 기회, 그것이 단일팀 결성이며 북한과의 소통 착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론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정 측 작전 시간 필요하신가요? 저희 1분 작전 시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정 측 작전 시간 1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정측 교차 질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교차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베이징 올림픽에 굳이 참여를 한 당위보다는 올림픽 단일 팀이 어떻게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정리는 감사드리고요. 다만 북한이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북한이 저희가 알기로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보이콧을 하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자연스럽게 징계로 인해 참석이 불가능하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욱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IOC에서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이 단일팀의 구성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많이 했었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까지 이런 IOC의 협조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남북 단일팀 구성안에 대해서 IOC의 그 사회적인 합의를 우선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까지 몇 달 남았다고 알고 계신가요? 약 2개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이 2022년 2월 4일이기 때문에 거의 2개월 남았다고 할 수 있죠. 그 2달 동안 남북 단일팀 구성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입론에서 다시 듣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론이 좀 부족하시다고 여겨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단일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단일팀에 대해서 첫 번째 입론에서는 한 팀은 이런 선수단을 결성하여 스포츠 교류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용어 정의가 좀 모호한 것 같아가지고요. 정확히 동계올림픽에서는 어떤 수준의 단일팀을 구성할 것인지, 뭐 종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확정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에 사회적인 합의 도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구성안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의문을 가지는 것은 1번 입론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 스포츠 교류의 당위성 이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다만 베이징 올림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말만 계속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로드맵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이번 토론 문제가 당위성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차 질문자께서 계속하시는 말씀은 현실성,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지 저희는 이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당위성 측면을 더욱더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맞습니다만 당위성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 아무리 이상적이라고 해도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요? 현실화 가능성이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당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과의 그러한 소통 과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네, 과정이라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정팀 입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8분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잠시 마이크 높이 좀 네, 조절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자 아이스하키는 남한이 세계 랭킹 22위, 북한이 25위로서 메달권에 있지 않다. 이 발언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실제로 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정치권이 남북 단일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괜찮다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남북 단일팀 논의는 항상 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했습니다. 올림픽 시기가 되면 갑자기 남북한이 손에 손을 잡고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부둥켜 안고 우는 선수단의 눈물을 카메라에 담은 뒤 그 뒤로 올림픽이 다시 개최되기 전까지 4년 동안은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스포츠 교류가 정치에 종속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의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선 저는 김구의 꿈의 입론자 정성환입니다. 저희는 왜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해서는 안 되는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 대표팀이라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두 번째는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시기적인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남북 단일팀이라는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단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남북 대표팀은 올림픽 등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라는 단발적인 행사에만 동원되고 그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본 결과 2018년도 2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남북 아이스하키 팀 그리고 남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 중에서 이후에 추가적인 교류, 친선전, 합동훈련과 같은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북 단일팀이라는 논의가 단발적으로만 이벤트성으로만 소모되고 그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저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로 종속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스포츠 교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찬성 측 임론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양국 간의 평화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스포츠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동독과 서독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동독과 서독의 사례에서는 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하기 이전에 앞서 이미 민간 교류가 연간 평균 60회, 최근 500회까지도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던 등 지속적인 상시 교류를 통해서 남북이 아닌 동서 대표팀의 형성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갈고 닦아오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에서 주장하고 있는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는 스포츠에 대한 저변 그리고 남북 단일팀에 대한 공감대, 선수단에 대한 소통 이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스포츠 교류가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시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 입론에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셨는데요. 첫째는 실용적 한계를 가집니다. 단일팀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진전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의 대화 분위기는 완전히 냉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한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도 북한은 응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만 내세우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항상 하던 말인 평화를 위한 한 걸음, 평화의 상징, 대화의 물고 이런 발언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말들은 항상 되풀이되어 왔던 말들이고 의미 없는 공허한 부르짖음일 뿐입니다. 둘째로 정치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핵 잠수함을 잠항도 아닌 해수면에 띄워서 항해를 시키는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에 10만이 넘는 병력을 배치하는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의 새로운 패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사이에서 미국과 영국 등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에 대한 담론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 과연 지금 남북 단일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남북 단일팀이 아닌 올림픽 참가 자체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것인지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고 여기서 다른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국제 테니스 연맹 같은 경우에서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인권적인 사태 중국의 테니스 선수가 중국 테니스 협회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국제 테니스 연맹의 행동을 모두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들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셋째로 시간적 한계입니다. 앞서 저희가 교차질에서 말씀드렸듯이 2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것인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답도 로드맵도 해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한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인해서 IOC 징계 중에 있으며 저희가 앞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북한은 참가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앞서 코로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내 의료진들의 의료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은 전 세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의 평창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남북 단일팀을 실시했었지만 이번에는
남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 모두 올림픽 예선에 탈락하면서 기존에 출전했었던 종목조차도 다시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포함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남북 단일팀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듭니다. 평화를 향한 첫걸음,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튼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죠. 이 물꼬라는 단어는 다른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논 어기를 파는 행위를 물꼬를 튼다라고 합니다. 지금 남북 평화라는 논 옆에는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물꼬를 팠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꼬가 지금 어떻게 되었죠? 다 막혀 있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혀 있을까요? 평화라는 논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 물꼬가 다 막혀 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지속적인 노력이 단발적인 이벤트로만 끝나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물꼬를 튼다라는 발언에 앞서서 우리가 그 물꼬를 틀 때 사용하는 삽이 과연 튼튼한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물꼬 트기, 보여주기 위한 논어기 파기, 실제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물꼬 트기는 정치적 선전일 뿐 아무런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뒤에 이어서 저희가 가져온 남북의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위한 남북 공동협의회, 남북체육교류협의회, 이것은 가칭입니다만 뒤쪽에서 상세하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입론자가 계속해서 설명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며 앞으로 스포츠가 정치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스포츠를 통해서 정치적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입론 마무리했습니다. 긍정 측 작전 시간 필요하신가요? 네, 쓰겠습니다. 1분 쓰겠습니다. 네, 그럼 작전 시간 1분 똑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입론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긍정 측 교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세 번째 발언자 문정윤 교차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에 앞서 논지에 대한 저희 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오늘 알기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당위성에 관한 논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 이게 실현 가능하냐 아니냐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논제가 바람직한가와 관련된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의 논지는 남북 단일팀의 당위성이 아니라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당위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되는가 안 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왜 당위성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론의 초반부에 정치권에서 우리 남한의 여자 아이스키 순위는 세계 랭킹 22위,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25위이기 때문에 메달권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정치권이 스포츠를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후보가 이러한 발언을 하여서 어떤 사회적인 질타를 많이 받고 이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또한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비주류의 이러한 스포츠를 주류를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그 발언의 취지를 재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은 정치권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이 스포츠를 잘못 이용했던 것에 대한 어떠한 하나의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 숫자 몇 개나 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교차 질문 시간에는 제가 질문을 죄송합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측께서는 단발적인 한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이 일어난 당시 이후로 어떤 아이스 하키 측면에서의 어떤 교류가 없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 하키와의 교류가 쉽지 않았으며 4년이라는 올림픽의 그 기간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년 동안의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 한계라는 점에는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년 동안의 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올림픽에서의 한계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한계, 과거의 교류가 없었음이 과연 우리가 올림픽에서의 단일팀을 구성하지 말아야 할 논거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한계는 어찌 보면 앞으로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독립적인 그 스포츠가 정치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오히려 스포츠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스포츠가 정치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스포츠와 정치가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다음 넘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바로 2라운드 두 번째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측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입론 8분입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운팀 두 번째 입론자 백지윤입니다. 저희 라운팀은 첫 번째 논거로 남한과 북한 사이 관계에 집중하여 이를 단기적, 장기적 차원으로 나누어 남북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논거로는 남한과 북한 사이를 넘어서 국제사회에도 이러한 관계 개선을 함으로써 남한의 적극적인 외교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저희의 세 번째 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반대 측의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은 교차 질문과 입론에서 현실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논제에는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단일팀이라는 당위성이 혼합된 논제임을 장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토론에 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개월이라는 시기 그리고 지속 가능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들으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논제가 아님을 명시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찬성 첫 번째 입론에서 정의에 제약을 두지 않은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며 어떠한 종목에서 몇 팀으로 어떠한 인원을 꾸려서 진행하겠다라고 토론을 제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과거가 미흡하다면서 그렇게 미룰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저희의 세 번째 논거는 단일팀 결성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위치로서 외교, 경제, 문화 교류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적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과 협력할 의지를 비치며 단일팀을 구성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세계적인 협상과 외교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적 무대의 장입니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와의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은 올림픽 내 문화 교류, 즉 단일팀에서 시작됩니다. 단일팀을 결성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해주며 북한과 세계의 연결에 기여합니다. 북한이 고립을 택하며 남북의 교류가 단절된 현재,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적 교류를 거치며 국제 외교 협상 그리고 통일을 위한 정상회담 등 이 문화 교류를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방면의 교류가 오가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통일부의 남북 단일팀과 올림픽 공동주최 논쟁에 관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평창 올림픽 때의 단일팀을 계기로 세계 곳곳 유수의 지도자들이 북한과의 협력 그리고 대화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를 넘어서 대화의 시작에 열림을 기대하며 미국과의 대화도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단일팀으로 인해서 IOC 및
국제 관련 연맹의 협조와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향한 지속적인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남북을 넘어서 국제적인 회담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만큼은 전쟁 중인 지역에서도 휴전을 하도록 매번 결의하는 올림픽 휴전, 올림픽 트루스가 있습니다. 남북 대치 관계의 한반도를 기간 동안 실질적인 평화 지대로 만든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에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북한이 시달리는 인권 문제, 재정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대치 관계에 있는 그런 한반도라는 점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한 민족으로 바라보면서 단일팀 효과를 제쳐두고 북한을 국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단일팀 참가입니다.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얼마나 북한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 헌정을 위반한 북한은 IOC가 저개발 국가 선수들의 훈련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올림픽 솔리더리티 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선수에 대한 그러한 지원 또한 중단된 상태인데요. 코로나19라는 시기적 특수성도 변수로 작용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인권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는 북한의 폐쇄성을 더 강화하였다며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기임을 역설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행위자들의 부재로 인해 지금 모든 방면에서의 개선이 더뎌진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기회가 적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의 해결책은 북한과 단일팀으로 참가하여 우리가 먼저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저희는 직접 20대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단일팀 결성이 북한의 국제사회의 협조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66.2%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한 민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외교적 차원 혹은 백신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 이유가 남한이 어떠한 이익을 얻고 또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에 있는 내재적 가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에 일어나는 대화재, 이재민 혹은 유럽 난민 사태 등 세계 곳곳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시 우리는 이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죠.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협력과 원조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첫 발걸음이 단일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라운팀은 단일팀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세 가지 필요성을 들었고 또 세 가지 논거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강조하였습니다. 쌍방의 정치 제도와는 관계없이 교류의 첫 단추가 문화적 교류임을 고려하고 또한 국제적 효과가 가장 큰 행사가 올림픽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남북 문화의 교류는 향후 여타 교류의 촉매제의 소임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팀은 현재 베이징 올림픽 때 더욱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저희는 첫 번째 남북관계의 개선, 두 번째 통일을 향한 외교적 기반, 그리고 세 번째 북한을 원조하는 당위성과 국제사회로의 개방성을 논거로 들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힘은 편견과 원칙이 아니라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나오는 법이다. 정세현 전 평화연구원 이사장이자 전 통일부 장관이 하신 말씀입니다. 북한과 단일팀을 결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한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단일팀의 당위적 측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희 라운팀은 북한과 단일팀을 꾸렸을 때 이러한 점에서 남한이 경제적 이득을 보고 국제사회에서 남한만의 위상이 올라갈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옥 강병은 자국의 이익과 손해의 크기를 재고 비교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통찰력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 접근해야 합니다. 단일팀은 북한이 경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상호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도적인 입장에서 주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부정 측 작전 시간 1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분 작전 시간 하시면 됩니다. 양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인정했고 계속 저쪽이 프레임 쓰려고 하는데 우리 보고 현실적으로 아니
당이라는 것에 되게 공감하는 거 아까 싶은 건가. 나는 이게 위에서도 이게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는 그게 지금 봤을 때더 괜찮다는 거. 그리고 아니 이것도 똑같은 거지. 네, 그러면 교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저희는 우선 논제가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고 하져 있는데 어떻게 실질적인 논의에 대한 게 빠져 있을지 저희는 의문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관한 논의에서 보셨다시피 그 당위성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실질적인 방안 없이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방안으로 해야 됨을 이제 저희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이제 남북 단일팀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남북 단일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점 하나만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한 번 더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전에 얻을 수 없었던 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니죠. 지금 거의 계속해서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대 측은 대화의 물꼬, 상징 이런 말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여기까지 반대로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남북 단일팀에 대한 공감은 저희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북 단일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없었냐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스포츠 교류 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지 단기적 이벤트를 계속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 남북 개선도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다음 이제 저희 토론자들이 그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정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독일 스포츠가 정치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북한과 정치와 상관없이 계속 실질적인 교류를 해왔었나요? 정치와 상관없이라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스포츠와 정치가 아예 무관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그 입김이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말은 북한은 이전에도 시드니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에서 계속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의견이 바뀌자마자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 입장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처럼 남북 관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통일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지.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단일팀하고 남북 관계가 나빴을 때는 단일팀 하지 않고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에 국한되어 있음에 우리가 그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우선 거기까지 듣고 저희가 이거라도 이제 할 수 있음을 이제 반박하는 대안을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단기적인 이벤트에 국가적 역량을 쏟음으로써 장기적 관점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정 측 두 번째 입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8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최다원입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저희의 대안인 한반도 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반대측에서 말씀하시는 베이징 단일 올림픽의 부정적인 측면 세 가지를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단절적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혹은 10수년에 한 번씩 진행해 왔습니다. 연속적이지 못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에 종속적입니다.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 혹은 북한과 사이가 좋냐 사이가 좋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인 그런 단일팀을 하지 못했고 단절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트 체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99.99% 대다수 국민은 제3자의 입장에서, 관중의 입장에서 남북 단일팀의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하지 못한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서독과 동독의 그런 협력 사례를 찾았습니다. 서독과 동독은 1951년부터 40년여간 그 스포츠 교류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또한 그 단일팀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서독과 동독의 사례는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입니다. 1951년 대화의 물꼬를 틀고 서독과 동독이 합의하여 40년여간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진행해왔으며 단일팀 또한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에 종속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1955년 서독은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했고요. 그리고 1960년대 초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격번기, 대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3번의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모두 남북 단일팀을 파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포츠 협력 기구를 설립을 해가지고 1957년부터 4년간 총 3,900여 회의 그런 스포츠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치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체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단일팀을 형성하여 엘리트 체육에도 중점을 두었지만 서독에서의 제일 목표는 바로 생활체육이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실제로 서독 주민과 동독 주민이 몸을 맞대고 이런 맞댐으로써 통일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발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안은 바로 한반도 체육협의회입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IOC가 함께 새로운 독립기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선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남북체육협회인데요. 이 남북체육협회가 존재하지만 이는 민간이 주도를 해왔고 또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으며 대회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를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서 새로운 협력기구인 한반도체육협의회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크게 운영 방안은 두 갈래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갈래는 바로 정부가 판을 깔고 민간이 주도에 나서고 이를 생활체육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훈련 교류, 남북 대회, 또한 그 자매도시 스포츠 교류, 학생 교류, 그리고 아마추어 교류 등을 통해서 저변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생활체육, 즉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스포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바텀업 방식으로 자발적 방식으로 원하는 팀, 원하는 사람들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적대감 해소, 또한 이 스포츠 교류에 대한 인식 개선, 또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갈래는 저희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단단히 다져진 토대 위에서 남북 단일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실제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몸과 몸을 맞대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에도 그 큰 기간이 있고 그러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찬동을 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번째 갈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이것은 또 크게 세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에 비종속적이며 장기적이라는 것입니다. IOC에서 그 독일의 유명한 석학 라모 박사에 따르면은 IOC가 그 독일과 서독과 동독의 그런 스포츠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즉 IOC의 협력 그리고 협조 또한 IOC의 압박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의 그런 지속적인 그런 교류가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만드는 이 협의 기구에는 IOC가 제3자 즉 중립지대로서의 그런 중재자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독일의 선례를 저희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엘리트 체육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체육까지 저변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선수들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저희의 말을 대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은 정부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자 명령을 내리면은 그에서
그에 따라서 밑에 있는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협의 기구를 통해서 모든 원하는 팀 그리고 원하는 국민들이 나서서 실질적으로 이런 체육 교류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상과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박정희식의 국가 주도가 아니라 국민 주도여야 합니다. 바로 통일의 주체는 저희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반쪽으로 나눌지언정 허리가 끊어진 조국을 어찌 바라만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련한 동포들이 남북으로 흩어져 떠도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와서 평화 통일 토론대회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 통일에 좀 더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떠한 대안이 근교의 꾸민 통일 그리고 남북 평화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에 대한 진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단절적이며 정치에 종속되어 있으며 또한 그 공정성의 시비도 존재하고 2달 동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불가능하며 또한 졸속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그런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과연 대안일까요? 혹은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한반도 체육협의회, 즉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정치에 종속되지도 않고 또한 그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생활체육으로 저변을 확대해서 국민과 국민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저희의 대안이 답일까요? 저희는 단언코 저희의 대안이 더욱더 긍정적이며 남북 평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더욱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입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긍정 측 바로 교차 질의 시작하시겠습니까? 저희 작전 시간 2분 쓰겠습니다. 네, 작전 시간 2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제부터 긍정 측 교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반대측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라운팀의 한서연입니다. 네, 먼저 저희는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통일을 완전히 이룩할 수 있는 혹은 남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그 길에 닿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속성 상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속성이 있는 것이 성공적인 통일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성공적인 그런 남북 교류, 스포츠 교류 발전 방안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있었던 그 노력들을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행되어야 이러한 지속성이 계속된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코로나나 혹은 외부 요인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남북체육 이런 협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 주도에다가 바텀업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외부 요인에 더욱 취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일단 동독의 사례가 있습니다. 서독 같은 경우에는 동독을 설득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득을 한 당해에 500회 이상의 교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론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동독과 서독 간의 연관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회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찬성 측께서 지금 부정 측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네, 지금 이 남북 간의 이런 스포츠 협력이, 민간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베이징 올림픽과 함께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방금 전에 입론에서 말씀드린 그 4가지 한계, 그리고 이 남북 단일팀의 그 2가지 한계에 충족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또 남북체육협회와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먼저 한번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남북관계를 해결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교적인 효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알리는 것도 사실 평화 정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남북체육협회나 민간교류는 사실 국내로 한정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국제사회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모든 국가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 진행되는 올림픽이 이러한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단발적으로 지금 한 번만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러면 지속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동안의 노력도 그렇다면 사실 전에 성공했던 많은 스포츠 교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올림픽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성공 사례를 모두 부정하시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한 성공 사례를 인정하고 그것이 단발적이기 때문에 조금의 한계가 있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대안이 더 나은 방안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다 형식의 3라운드부터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부정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작전 시간 따로 필요 없으십니까? 1분 쓰겠습니다. 네, 그럼 작전 시간 1분 후에 부정 측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정 측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네, 부정 측 3번 발언자 조재영입니다. 당위를 들어주신 점 저희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당위를 들면서 해야 한다에 대한 논의 후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아무런 결과로 낳지 못하는 쳇바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 또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찬성 측에서는 남북 단일팀을 해야 한다에 대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교차조사 시간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다만 남북 단일팀은 한 팀을 이뤄서 출전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셨지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성이 없다면 그것을 통해 달성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저희가 아이스하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스하키가 동계올림픽에 별 없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팀워크를 강화시키고 따라서 남북 간의 교류가 인적 교류 그리고 일상적인 교류를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에서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결국 남북 단위팀은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논의가 그것을 구성할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질문했을 때 결과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IOC를 설득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는 국내의 합의가 있고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라고 한다면 IOC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에서의 회의가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한 것과 똑같이 북한은 지금 IOC에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득하려면 남북 단위팀이 IOC에 있어서도 어떤 점에서 효과적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 없이 설득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허한 논의에 불과합니다. 국내의 합의도 똑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평창에서도 어느 정도의 반발이 있었고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많은 의문을 낳은 바 있습니다. 남북 단위팀을 구성하는 것은 남과 북 당사자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을지언정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남북 단위팀을 아무런 불만 없이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해야 한다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단위팀 구성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남북 단위팀에 대한 구성 논의는 저희 또한 동감하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다만 베이징 올림픽에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주장하는 남북 간의 상시적 민간 협력이 있는 스포츠 교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더욱 안정적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여 스포츠에 있어서 결과를 만드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가 스포츠를 만드는 종속관계라는 것이고 저희가 주장하는 방법은 스포츠 교류가 정치적으로도 온화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따라서 동서독의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교류가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정부가 그 로드맵을 이끌어주면서 하고 싶다면 해라, 우리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가야만 우리가 훗날에 올림픽을 할 때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과 많은 교류를 해왔으니까 올림픽도 같이 나가면 어떨까요? 라는 사회적인 논의가 어떤 당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지금까지 자주 해왔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는 교류인 것처럼 더 자연스럽고 더 굳건하고 정치적인 합의가 없어도 혹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더라도 우리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북한과 친한 정권이든 소원한 정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남북 주민들의 모든 의지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측의 대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하다는 점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긍정 측 첫 번째 반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시간 필요하신가요? 1분 사용하겠습니다. 네, 1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 측 첫 번째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긍정 측 세 번째 토론자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계속해서 제시해 주신 저희 측의 이 남북 단위팀 결성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해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단순 이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매우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저희는 평창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심지어 여자 아이스 하키가 결성된 것은 올림픽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달 남은 시점을 반드시 실현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저희는 반대측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의 징계 상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 도쿄올림픽 때 코로나19를 근거로 참여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아 내년 말까지 출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올림픽 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불참할 경우에 그 권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코로나19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근거로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개최국이 중국인 만큼 개최국의 권한이 강하여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반대측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북한의 징계가 완전한 북한의 참여가 불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국내의 합의, 여론은 어떠하냐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먼저 단일팀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은 2018년 평창 올림픽이 있었을 당시에 개최되기 이전에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최된 이후 한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이 매우 우세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희가 반대측의 부정적인 결과만을 갖고 있는, 절반의 기억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반드시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반대측께서는 이제 대안으로 체육협의회를 결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저희 찬성 측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민간 상위 협력이 없어야 하며 올림픽 단일팀 결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희 또한 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매우 피력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남북 단일팀 결성을 통해서 올림픽이라는 국제사회 축제의 장에서 남북 관계를 보여주고 또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북한과 교류, 협력,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들이 제시한 이 체육협의회가 정말 현실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IOC가 중재자 입장으로 서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오히려 IOC라는 제3의 국가가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즉 그들이 우려하는 정치에,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을 또다시 우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IOC라는 국가 단체 자체는 올림픽에 관련된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북체육협의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마땅한가,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나 지금 다양한 상황들,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단일팀 구성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오히려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당장 체육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까? 오히려 민간 상에서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물론 그것은 이상적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우려, 더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북한과의 교류, 소통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체육협의회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종속의, 그들이 우려했던 정치 종속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국민이 북한과 바로 민간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희는 단계적으로 이 국제대회장에서, 올림픽이라는 국제대회장에서 남북 단일팀이 하나 되고 나아가서 점차적으로 민간 협력을 같이 할 때 최대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라운드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남은 작전 시간 다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분 부정측 작전 시간 요청하셨습니다.
네, 이제 4라운드 부정측 마지막 발언, 두 번째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평창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창 단일팀 찬성은 올림픽 이전 20대의 경우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상태에서 이미 선발된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논쟁이었습니다. 예, 물론 올림픽이 끝나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은 저희도 수긍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그때는 사상 최초의 올림픽 팀이었고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짧은 시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될까요? 저희는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어떤 의미로 그냥 무조건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됐고 그것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한 지속성을 위해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졸속적인 처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였던 펑사이에 관한 논란으로 인해 서방 세계의 지속적인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남북 단일팀 이슈를 들고 국제사회에 이슈를 몰아주는 것이 과연 서방 세계 그리고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보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보다 긍정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빨리 더 많이 준비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IOC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민간 교류를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해 주셨는데 남북 단일팀을 위해서는 IOC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상시적인 스포츠 교류를 위해서는 IOC의 개입이 의심된다. 이렇게 한 주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독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었다시피 IOC는 국제사회의 스포츠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꾸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IOC의 의도를 무시할 만큼 과연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희는 남북의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위한 시스템 형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급하게 남북 단일팀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을 저하시키고 국제사회에 의도치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수많은 점들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점들이 별개의 독립적인 점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위한 아름다운 곡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지속적으로 남북 단일팀을 추진해오고 성공해왔지만 이 점들은 연결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지적하고 싶고 그 한계를 지적하려면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이 급박한 이 국민의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는 단일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점들이 이미 충분히 찍혀져 있었고 단기적인 이벤트로 국한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냥 단기적인 점 하나 또 찍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희는 이것을 연결시키는 길만이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남북의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위한 시스템의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남북 단일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김구의 꿈 최종 반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 측 두 번째 반론 마무리. 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긍정 측 네 번째 토론자 라온팀의 한서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우와 신포도라는 우화를 혹시 아십니까? 여우는 높은 곳에 있는 포도가 손에 닿지 않자 에이, 저 포도는 맛이 없는 신포도야. 안 먹길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부정 측에서는 계속 단일팀으로 인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단일팀에 대한 실질적 논의, 실질적 추지가 있기도 전에 현실부터 탓하는 반대측의 태도는 이 우화 속의 여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단일팀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을 탓하며 문제를 외면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논의를 크게 명분과 실리의 차원에서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명분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야 하는 당위성, 그리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빛나는 스포츠 협력의 가치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반대 측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요즘 상황 참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코로나도 있고요. 또한 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국제 간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점은 이러한 악화된 분위기일수록 저희 남북 간의 평화관계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는 점입니다. 또한 북한 역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북한을 이끌어내고 국제사회로 유도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남북단일팀 출전만이 이끌 수 있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심각하게 얽혀있고 그 둘 간의 텐션이 높아질수록 저희는 스포츠 협력이 가진 장점이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대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계신 것은 지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그게 단순히 각 이벤트들이 점이라고도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또 하나의 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북 협력을 도와왔던 그런 사건들의 점을 모으면 남북 간의 시너지라는 또 그리고 한민족 간의 화합이라는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효과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실리 측면에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리 측면에서는 저는 국제적 외교 효과 그리고 단일팀이 향후 남북교류의 마중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의 주요한 주장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촉박하다.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할 거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란 대체 언제입니까? 1년이 남은 시점입니까? 당장 하루 전입니까? 이것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반대야말로 남북 단일팀의 추진 그리고 평화협력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될 거야. 시간적으로 촉박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남북 간 평화협력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추진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것이 남북 간의 평화관계를 정착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언급을 하고 싶은 점은 저희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일팀 출전이 가지는 국제적 외교 효과라는 상당히 고유한 효과입니다. 다음 반대팀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남북 민간 스포츠 협력 물론 좋습니다. 같이 병행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빠뜨리고 있는 가장 주요한 효과는 올림픽이라는 국제 무대, 모두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 국제 무대에서 남북 간의 평화 협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그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간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단일팀이 유일한 남북교류의 마중물을 향한 굉장히 유효하고 강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북 단일팀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혹은 그 과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쟁은 잠시 뒤로 하고 경기에 임했을 때 남북 단일팀이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뜨거운 순간 남북이 함께 나누는 감동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4라운드 모든 결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논제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해야 한다라는 찬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열띤 토론 잘 진행했고요. 이제 심사위원님들은 퇴장하셔서 심사 논의를 해주시고 결정이 되시면 다시 입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우리 주최 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성북구 협의회 회장님 이필순 회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이필순 회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일부가 우리나라 통일, 교육 등등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또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또 아울러서 그 양대 축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필순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양분화돼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도 내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토론대회 주최해 주셨습니다. 네, 이필순 회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토론대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진즉 좀 빨리 와서 여러분들 진지한 이 토론을 좀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좀 늦게 왔습니다만 참 토론 방식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무슨 아젠다가 있었을 때 이런 토론대회를 뭐 연령층을 또 크로스 시켜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제가 좀 아쉽습니다. 빨리 와서 여러분들 그 진지한 토론을 좀 들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주평통 성북구 협의회하고 국민대학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MOU를 체결해 놓고 이런 통일 관계라든가 북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서로 배우는 입장으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같이 좀 노력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18년부터서 민주평통 성북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MOU를 총장님하고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가깝게는 저희 여기 탈북 대학생들 동아리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가 혹시 매년 더 오히려 보람을 느낀 것이 이런 성과가 있고 또 이렇게 그 과정이 아름답고 발전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이 토론대회에서는 저희가 그 평소에 많이 겪어보지 못한 이런 방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호감이 가고 앞으로 또 우리도 이런 그 민주평통 내에서도 무슨 토론대회를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배움을 가고 간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격려와 따뜻한 인사 말씀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팀들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하셔서 심사위원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습니다. 박빙으로 잘 진행해 주셨고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에 과정에서 그 각 팀에서 오늘 느꼈던 오늘 평가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구희 팀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오늘 부정을 맡으셨는데 한 명만 하면 되나요? 뭐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저는 그 개인적인 이번 대회에서 개인적인 성향과는 대체로 반대의 역할에서 토론 대회를 좀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 자신을 반박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토론의 맛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그 개인으로서는 조금 이거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나중에 나 자신을 설득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제가 저한테 설득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토론 진행 중간부터는 혹은 토론 준비 중간부터는 지금은 내가 이쪽에 있다라고 좀 자기 세뇌가 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자기의 입장에 대한 좀 강변보다도 상대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번 토론대회에선 제가 스스로 그 점을 많이 고려하면서 좀 토론 자세를 임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스스로는.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대회가 제 대학교 마지막 토론대회가 되더라도 저는 좀 많은 걸 배워갔다는 점에서 많은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토론 대회의 취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말씀해 주셔서요. 소통 또 이 대화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선생님들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주제는 오늘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통합팀, 남북 그 단일팀 찬성에 반대가 아니라 뽑기로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본인의 가치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는 그런 묘미를 가지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구혜 팀이 먼저 부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라운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입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팀장으로서 가위바위보를 이기지 못해서 자신 있었던 반대 측에 걸리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찬성 측 입장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토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선전 때 여현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당위성과 현재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그 피드백을 듣고 열심히 준비 과정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좀 더 나아가는 그런 라운팀이 되고자 다시 한번 각오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최 기간에 우리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있습니다. 2015년에 설립을 해서 그때부터 1회부터 오늘날 7회까지 이끌어 주셨고요. 오늘 지금 뒤에 계시는데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정원 우리 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박정원 원장님의 법대 학장님으로서 우리 총괄 뒤에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 이 주제 역시도 뽑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MZ 세대들 이런 인식들 또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마음껏 이 토론 대화의 장에서 한번 펼쳐보라. 또 그러면서도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해주신 우리 박정원 원장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마이크를 그쪽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모든 거는 급변적으로, 수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하고 있었은 중이니까 조금 시간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우리 통일 인식, 통일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가 상당히 좀 소극적이다 하는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희망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동료들 또 젊은 세대들이 함께 통일을 또 평화를 위한 그런 토론을 하고 또 아주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저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또 그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학생들이 학교에 잘 안 오는데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참여해주신 우리 학생분들 한 분 한 분 또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또 내년도에 우리 후배들 또는 동료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것이죠? 네, 한 분 한 분만 말씀 주십시오. 네, 그쪽에서 한 팀 한 분만. 네, 간단하게. 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준비한 만큼 좋은 토론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고 좀 이제 오늘 끝나고 자고 싶습니다. 그동안 잠을 못 자서 피로가 몰려오네요.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주신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만나서 토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좋은 또 의견 청취하는 시간 동안 이제 드디어 심사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는 것만큼 그만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최고 전문가들 선생님들 앞에서 열심히 토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발표는 우리 심사위원장님이신 이수석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수석 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때 뭐 어떤 TV 보면 광고 큐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이수석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바깥에 나서 심사위원들이 너무 치열했어요. 다들 정말 막상막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심사위원들끼리도 논의를 과정에 굉장히 우열을 가리면서 너무너무 치열했습니다. 아주 이제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2등 준우승 팀은 뭐가 부족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상대 팀이 조금 아주 근소하게 조금 잘했거니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승팀은 김구의 꿈 부정팀이 우승했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자동으로 준우승 팀은 우리 자동으로 라운 팀이 준우승 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심사님들 여러분 이제 말씀도 하셨고 저도 보면 두 팀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은 모두가 또 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여기 긍정 부정이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또 이제 우리 논지에 따라서 서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 논리정연하게 양쪽 팀이 다 좋은 논리로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심사를 하면서 당위성도 좋지만 어떤 논리로 상대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또 어떤 많은 사례들을 들었느냐, 또 어떤 반박 논리를 전개했느냐에 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점들이 또 있었죠. 여러 가지 이제 체육 교류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좀 우리나라 현실 좀 맞는 얘기들, 또 혹은 부정팀 같으면 이제 공정성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해 줬으면 어땠을까. 또 긍정팀에서도 역시 이런 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두 팀 다 주어진 논지에 맞게 열심히 논리적으로 잘 토론을 잘 이끌어줘서 멋진 토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등 팀이 있습니다. 네, 3등 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 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3등 상은 우리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장님이 시상해 주겠습니다. 3등 팀, 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등 팀 혁명팀, 네, 3등 시상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은 50만 원이고요. 네. 한반도 미래연구원장 상 축하드립니다. 네. 촬영,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3등 팀 혹시 계시나요? 네. 네. 다시 3등 팀 공동으로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마음이 넉넉하셔서 공동으로 3등 팀 선정됐었습니다. 네. 예, 이름 모래성 팀이고요. 또 공동으로 3등 팀은 우리 민주평통 성북구 협의회장님 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꼭 참가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다음 준우승 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멋진 내용들 말씀 주셨는데요. 네, 약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축제의 분위기 또 축하의 장소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라운 팀 모두 잘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뜨겁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우승 팀은
우리 서울통일교육센터장님, 네, 국민대학교 총장님 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정원 원장님께서 나와서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수상.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앞을 보고 네,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훌륭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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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해 주시고요. 네, 우리 오늘 우승하신 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마음 같아서는 공동 우승으로도 드리고 싶지만 네, 다들 잘하셨습니다. 네. 최우수 우리 통일부 장관상은 우리 이필순 회장님이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최우수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기타 상장과 실질적인 금액은 추후에 계좌와 우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오늘 행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행사,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면서 참가해 주신 우리 팀들,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성북구 협의회가요, 사실상 우리 서울에서 제 느낌으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북구 협의회, 그리고 이 같은 성북구에 있는 국민대에 있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오늘 수상하신 또 수상하시지 못한 팀들도 내년에 다시 한번 참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님들 말씀 많으셨고요. 나 이거 너무 나 이거 불안하고 해서 이제 상관없구나. 괜찮아? 나 괜찮아.